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2022년 물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물 분야 CTCN TA 연계 사례 및 시사점을 담당한 글로리엔텍 박순호 대표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TCN TA 사업 소개, CTCN TA 연계한 사업 소개, 그리고 CTCN TA 사업의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체계에서 CTCN TA 사업의 역할에 대해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NFC 하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 기후기술 메커니즘에서 CTCN TA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CTCN TA 사업은 UN에서 개발주장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가지고 지원하는 기후기술 협력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수행했던 CTCN TA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방글라데시 해안 지역의 가정용 염수 제거 기술 및 저비용 내구성 주택 기술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가정에서 적용이 가능한 담수화 기술의 선정 및 소개, 그리고 저비용 주택 기술의 선정 및 소개입니다. 기대 효과는 시범 사업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후 기금인 GCF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CTCN TA 사업은 예산이 2억 원 정도로 작기 때문에 GCF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규모가 몇백억 단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글라데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GCF 사업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녹색기술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저희 글로리엔텍 3개 기관이 수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지역의 먹는 물 수온을 조사했습니다. 샤키라는 지역과 바게라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은 지하수를 수온으로 쓰고 있고 아주 일부 지역에서 빗물 저장조나 식수 저장소를 갖춰놓고 식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먹는 물 수질 조사를 해보니까 두 지역 모두 몇 개 항목이 초과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샤키라는 지역에서는 10개 마을을 선정을 했고 바게라트 지역에서는 3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 개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우물을 사용했고 이 우물은 깊은 우물은 아니고 약 50m, 깊이가 50m 이하인 얕은 우물입니다. 그 주요 수질 초과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염분 성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수질 기준이 800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초과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짠 거지요.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성분들이 다 초과됐는데 암모니아 성분은 축산 폐수에 의해서 식수가 오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비소입니다. 비소는 사실 발암 물질입니다. 방글라데시가 거의 모든 그 지역에서 비소가 기준이 초과되고 있고 특정 지역은 기준을 거의 30배 초과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역시 기준을 거의 다 초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검토를 한 끝에 2가지 정도 기술을 제안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CDI라고 염을 제거하는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염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양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염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 CDI라는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CDI는 전극을 사용하는 것인데 음전극과 양전극을 통해서 물속에 있는 전해질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제안 기술은 이제 필터를 이용한 것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몇 가지 그 물속에 있는 파티클들, 그리고 이제 이온 성분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비소 성분, 이런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되는 필터가 바로 역산투마 필터, RO 필터입니다. 이 RO 필터를 통해서 염 성분을 제거할 수도 있고 비소 성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장치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그리고 이 필터를 사용할 때 생산할 수 있는 물의 양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CTCN TA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했던 사업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코이카 CTS 시드2 사업입니다. 사실 저기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코이카 이노베이션 데이 30주년 기념으로 했던 데도 발표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 코이카 사업의 대표 사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CTS 시드2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CTS 사업명은 CDM 사업 기반의 지속 가능한 식수 공급 플랫폼 개발입니다. 저희 식수 사업의 기존 시스템을 살펴보시면 시설을 설치하고 식수를 공급하고 유지관리 하다 보면 계속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 비용을 계속 확보해서 이 식수 공급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지 이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래서 식수를 공급하고 이 공급한 식수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유지 관리 비용이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식수 공급 체계가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을 탄소 배출권 기반의 식수 공급 체계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CTS 시드2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노력한 끝에 저희가 CDM 사업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CDM 사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래 걸렸습니다.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받은 결과를 가지고 UNFCCC는 저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거기에 CDM 사업이 2020년 5월 8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코이카 사업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이카 사업, 시드2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CDM 사업도 등록된 게 중요한 성과지만 또 하나는 저 사업 전에 암모니아, 비소, 염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고통받던 주민들이 사업 수행 후에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았다는 것, 이것도 역시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 코이카 사업의 성과를 한 번 더 요약드리겠습니다. 10개 마을에 식수 설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CTCN TA 사업의 10개 마을 기억하시죠? 그 10개 마을입니다. 그 마을 설치가 돼서 현재까지 약 7만 6천 톤의 식수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거기 주민 4만 명에게 식수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DM 사업이 승인이 되었고 그 공급된 식수로부터 약 13,000톤의 탄소 배출권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은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과 새로운 식수 설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코이카 사업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저희가 CDM 사업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CDM 사업은 이제 한국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거기서 나온 탄소 배출권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비와 새로운 식수 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글라데시에 지속적으로 CDM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지역에서 진행이 되었고 디나주푸르라는 지역에서는 이제 발전사가 투자를 했고 쿨라라는 지역에서는 정유사와 그리고 대기업 한 곳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CPA1은 코이카에서 지원한 사업이었고요. CPA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사가 지원했습니다. CPA3는 이제 국내 대기업이 또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이제 설비입니다. 아까 제가 CTCN TA 사업에 RO 설비를 제안했습니다. 그 가정용 RO 설비를 마을 규모로 키워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 설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염 성분과
비소를 제거하는 데 활용이 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은 현재 국내에서 탄소 거래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확보한 탄소 배출권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4.1억 원이 됩니다. 저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유지 관리비 그리고 새로운 치유 설비를 구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식수 공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시사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CTCN TA 사업은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개발주상국에 사업을 발굴할 때 활용이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독으로 기업이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출연연구원이나 또 정부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출하는 게 효과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이카 시티즈 사업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지원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드1은 3억 원, 그리고 시드2는 5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몇 가지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진출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작은 기업도 이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5개 국가에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진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사내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영어를 잘하는 직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티즈 사업처럼 해외 대상 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해외 인력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국내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또 해외 현지화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교육이었지만 여러분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2022년 물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물 분야 CTCN TA 연계 사례 및 시사점을 담당한 글로리엔텍 박순호 대표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